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드라TV가 시설관리 강의를 한다고 시작을 해서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1차부터 10차까지 지금 영상이 나갔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은 제가 근무했던 현장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어떠한 설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설비도 있고 모르는 설비도 있어요. 현장을 눈으로 보는 설비를 한번 둘러보는 수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국립김해박물관을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김해박물관은 새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지어진 건물, 지금도 이제 존재하고 있고. 자, 그러면 제가 김해박물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볼 건데, 지금 제가 우리 직원을 제 다음 분이 소장을 했는데, 제 다음 분이 기계 주임을 하다가 소장을 했는데, 그분이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앉아 있던 곳이 저 소장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물려주고 저는 이제 서울에 지금 현재 맥서브 본사의 이제 관리과장으로 가게 됩니다. 관리과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관리과장으로 가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면서 그 시설들을 전부 구분해서 이제 찍어 놨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국립김해박물관의 시설을 한번 둘러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종합관리였기 때문에 미화분도 있었어요. 미화분도 이제 4분이 있었습니다. 시설이 9, 그 다음에 미화가 4, 그 다음에 안내가 매표가 2, 이렇게 해서 총 15명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그것도 종합관리입니다. 종합관리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설관리 처음에는 9명, 시설만 9명으로 근무하다가 시설관리 두 번째 현장이 국립김해박물관을 갔는데, 이제 종합관리로 미화 매표까지 갖고 왔으니까 총 몇 명이 근무한 거예요. 15명이 근무를 한 겁니다. 여기를 우리가 중앙감시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연도가 1997년도에는 컴퓨터가 나왔지만은 모니터가 저렇게 큽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도 이제 본체가 이제 좀 크죠. 그때는 플로피 디스켓도 쓰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1997년이나 지금 2025년이나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하는 설비들을 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설관리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이 근무한다 하면 저러한 여러분들이 감시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앙감시반이라는 곳이 있어서 저기에 지금 앉아있는 직원은 전기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은 무엇을 지금 작동하고 있냐면 설비 제어, 공조기 정도 지금 작동하는 걸로 보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이 친구도 지금 방금 친구하고 똑같이 어떻게 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냥 저 자리에 앉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직원은 이제 최머식인데 기계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 모니터가 켜져 있는 겁니다. 보니까 공조기를 지금 켜고 공조기가 있네요. 그리고 옆에 이제 책상에 키가 꽂히고 전화기가 이렇게 있는 것은 기계 주임 자리였습니다. 기계 주임 자리가 저렇게 꾸며져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다시 이제 중앙감시반을 이제 이렇게 맞은편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맞은편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이고, 보니까 가스 경보기가 저 끝에 가스 경보기가 이제 있네요. 사무실이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은 이제 변압기 수배전반 전기실로 와서 이제 변압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저 때에 이제 휴주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저 휴주는 이제 COS 휴주가 걸린 것 같아요.
몰드 변압기에 이제 COS 휴즈고, 지금 그 색깔을 표시했잖아요. 색깔을 표시했는데 적색, 하늘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런 걸 보면서 이제 색깔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뭐 L1, L2, L3 하지만 예전에는 RST로 얘기했습니다. RST. 그러면 그 다음은 또 RST 또는 아니면 상 차례를 보고 A상, B상, C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이제 저런 데 표시를 RST로 표시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RST는 영어에 그냥 뭐 부르기 쉬운 RST도 있고 ABC도 있고 XYZ 있고 UVR 뭐 UVW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압 쪽이나 저압 쪽에 그 전압의 그 전선의 그 상 표시를 할 때는 보통 RST로 많이 해요. 근데 이제 2020년 이후에 이제 개정 법률에 의하면 L1, L2, L3로 표시를 하지만, 이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R이다 하면 레드, 빨간색, S다 하면 스카이, 하늘색. 그래서 RS까지는 지금 맞는데, 세 번째 변압기에 가서는 이제 노란색으로, 황색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RST, T는 뭐냐면 검정색, 색깔을 그렇게 막 따지진 않아요. 그냥 저것을 그대로 RST라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이제 전기실인데, 전기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작봉이 걸려 있는 곳이 어떻게 돼요? 고압 배전반. 맞은편에서 보이는 것이 이제 저압 배전반이 됩니다. 저압 배전반이 돼요. 조작봉이 걸려 있으니까 고압 배전반으로 보고, 저쪽 맞은편은 저압 배전반. 근데 박물관이 관공서였는데 밑에 그 깔려 있는 것도 데코 타일 이렇게 깔려 있고 깨끗하죠. 깨끗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전기실이 깨끗하고 좋았어요. 넓었습니다. 이제 전기실에서 다시 이제 전기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픽 판넬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들어오는데, 그래픽 판넬을 이제 멀리서 보면 수전 설비도를 간단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빨간 거 위에로 보면 LBS가 되고, 두 번째 빨간 것은 VCB가 되고, 그 다음에 변압기 2차 측에, 1차 측에는 COS 휴즈가 걸려 있고, 2차 측에는 ACB가 걸려 있죠. ACB는 이제 빨갛게 이렇게 표시해 놨죠. 표시를 해 놨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빨간 거하고 이제 노란 거 이렇게 본 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발전기가 돌아갔을 때 비상전원을 주는 ATS가 두 개가 걸려 있네요. ATS를 두 군데로 걸어 놨어요. 지금 이제 하나는 가려져서 부하 부분은 이제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전력 운영 상황이 실시간으로 저렇게 이제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수전 설비 일지가 저 위에 지금 보이는데, 예전에는 수기로 수전 설비 일지를 썼어요. 그리고 저 시대 때도 어떻게 나왔냐면, 수전 설비 그 운영 사항이 컴퓨터에 다 기록이 되면서 수전 설비 운영 사항이 출력이 짜작 하면서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출력을 가지고 우리가 뭐 참고할 수 있나? 사실 뭐 그렇게 참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변압기 용량이 1000이다, 1000kg다. 실제 우리가 현재 피크 용량이 400이다. 그러면은 40%밖에 안 쓰는 거잖아요. 최대로 써야. 그러면은 그냥 안심하고 운영합니다. 모든 현장이 다 그래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 일지를 가지고 전기실 앞에서 뭐 이것저것 보면서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이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저 일지에 뭐 저기서 계기판에서 보면서 뭘 씁니까? 전압을 RST상으로 땅땅땅 VS를 돌리면서 전압계용 절안 스위치, 그 다음에 AS 전류계용 절안 스위치 뭐 이런 것을 돌리면서, 저거는 지금 보니까 아날로그잖아요. 아날로그고 저 위에 이제 돌리는 게 있어. 그걸 돌려가면서 적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런 것을 우리가 예전에는 2시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적고 했는데,
지금은 안 적어요. 지금도 만약 적는 데 있으면 좀 고지식한 사람이 있으면 적어. 근데 예전에는 전기실에 가서 저렇게 적고 수변전 일지를 쓰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관행이었어요. 저희 현장 같은 데는 적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상발전기실인데, 이제 발전기 제어반이 발전기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은 전기 분야다 하면 비상발전기 운전을 하게 돼요. 점검 운전을 하게 되는데, 비상발전기는 항상 자동 위치에 놔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점검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수동으로, 선택 스위치를 수동으로 넣고 스타트만 눌러버리면 왕 돌아가요. 그러면 점검 운전은 몇 분으로 합니까? 그냥 보통 그냥 5분이라 그럽니다. 5분. 근데 5분 해보면 길어요. 워밍업 시켜주는 거지만 발전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운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2분 정도 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집스럽게 5분 하시는 분이 많아. 그러면 뭐 그런 현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들이 특성이 있으니까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발전기 점검 운전을 우리가 발전기 일지에 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부하 운전이라고 많이 써요. 무부하. 부하를 안 걸었으니까 무부하 운전이라고 쓰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쓴다면 무부하 운전이라고 쓰지 말고 점검 운전이라고 쓰는 게 조금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 직원들한테, 야, 이거 무부하 운전이라고 쓰지 말고 점검 운전이라고 써. 뭐 그냥 부하를 걸으니 안 걸으니 그걸 가지고 꼭 이제 구분하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하롱 수동 조작함인데, 이제 박물관 같은 데는 이제 전시실에 불 나잖아요. 불 나면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안 돼. 왜? 미술품하고 이런 이제 박물관 전시관 같은 데는 물을 쏘아버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스 소화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스 소화 설비는 하론이나 뭐 CO2나 뭐 청정 소화 약제나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론 소화 설비는 뭐 지구에 뭐 무슨 어쩌고 저쩌고 지구의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소방 시험을 본다 했을 때는 그런 것을 꼭 구분해 가지고 내가 알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지금도 이제 하론 소화 설비도 있고 이제 CO2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시설안전관리자잖아요. 시설안전관리자는 거기에 어떠한 소화 설비가 있는지, 뭔 약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저기서 저기서 전원이 있고 이제 가스 소화 설비를 운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공부해도 잊어버려요. 저기서 방출을 만약에 전시실에서 이제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방출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근데 방출을 누르면 하론 소화 설비가 작동을 하기 전에 어떠한 것이 나오냐면 사이렌이 나와요. 사이렌이 한 30초 정도 엥 하면서 울려줍니다. 그러면 다 대피해야 돼. 대피. 30초 후에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대피 못하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스 소화 설비를 관리한다 하면은 스프링 소화 설비보다 아주 겁나는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가스가 터지면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저희 현장에는 없는데 가스 소화 설비를 이제 관리를 잘 하는 법을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스 소화 설비를 여러 군데 관리도 하고 또 제가 가스가 터져가지고 죽다가 살기도 해봤어요. 그래서 가스 소화 설비 부분은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론 소화 설비 이제 가스 조작 밸브잖아요. 저것을 뭐 우리가 막 조작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맞춰놔져
이미 세팅되어 있고 하면은 자동으로 전부 방출합니다. 자동으로 방출을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겨 있다. 예, 수동 방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현장마다 모양이 조금씩 틀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가스 소화 설비 있는데 가서 근무하게 되면은 저런 그 구경을, 가스 소화 설비가 저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구경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 소화 설비는 어떤 데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뭐 박물관, 미술관, 뭐 전시관이 있는 곳은 전부 다 되어 있다. 그럼 전시관도 되어 있고 수장고 뭐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에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근무하는 전기실, 발전실, 그 다음에 통신실, 그 다음에 전산실, 이런 데는 가스 소화 설비로 다 되어 있어요.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실이면은 이제 물을 못 쏘잖아요. 전기실 위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스 소화 설비가 그러면 천정에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없는 데도 많아요. 이런 데는 꼭 필요하면 설비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곳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가스 소화 설비가, 분말 소화 설비하고 가스 소화 설비가 전시실에 그냥 빛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나면은 그걸로 꺼야 되는 거예요. 전기실에서 뭐 화재 났을 때는 사실상 만약에 진짜 변압기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끄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큐비클 안에 들어있고 빠바바방 타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정전돼 버리고, 만약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정전도 돼 버리고 암흑천지가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런데 그런 사고는 거의 나진 않지만,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가스 소화 설비가 작동을 해주면 좋은데, 어떻게 됩니까? 가스 소화 설비가 터지면은 전기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대피해야 돼요. 다 대피. 즉 우선은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가스 소화 설비 이제 제어함 수신반을 지금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오래 걸립니다. 소방 설비 부분에서 다 한번 별도로 다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론 소화 설비 이제 약재를 보고 있는데, 이제 약재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저 약재 병은 병을 설계하는 기준은 어떤 거냐면, 제일 큰 실을 기준으로 약재를 계산해요. 그 실에 10병이 들어간다면 10병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실에는 1병만 들어간다면 1병만 쏘고 9병은 남아있는 거예요. 큰 실 기준으로 이제 설계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런 약재가 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가스 검출기에서 가스 경보기 해가지고, 기계실에 보면은 뭐 가스 설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가스가 새어 나온다 그랬을 때, 가스 감지기들을 다 달아놔서 센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하는 곳에 이제 가스가 새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설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계실의 해달을 보고 있고 기계실 전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마구마구 다 설명을 하지 않고 기계 부분은 별도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기계실이 이렇게 되어 있다. 또 해따 설비 같은 경우에 저렇게 파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막 시원한 설비만 가는 겁니까? 아니고 보온을 저렇게 한 거예요. 어떤 데는 빨갛게만 돼 있어. 빨갛게 돼 있으면 보온 테이프를 빨갛게 그냥 둘렀구나. 어떤 데는 황색, 어떤 데는 파란색. 저 해따 설비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별도 강의를 할 겁니다. 저렇게 되어 있으면 저것은 냉방, 난방이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요. 여기에는 이제 집채만한 냉온수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기에 보니까 이제 냉온수기가 있고 냉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것은, 냉동기는 냉방만 전용으로 하는 거예요. 냉방만 전용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큰 빌딩에 근무하게 되면은 냉온수기 설비를 이제 운전을 하고 관리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우리가 전기기사 시험을 보든 기계 보일러 시험, 뭐 기계 에너지 관리 시험이든 막 이런 시험을 보면은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냉온수기에 대한 그 공부가 없어요. 지금 그 가스안전교육원에서는 냉온수기 과정을 이제 수료증을 주는 과정을 합니다. 근데 냉온수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이 왜 모르냐면 저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하거든요. 고압가스에 해당이 안 돼요, 저게. 왜냐하면 냉온수기의 기본은 물로 냉난방을 하는 거예요. 원리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냉온수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냉온수기 지식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나? 밖에서 아는 게 아니고 냉온수기 설비를 인수받아서 운전하면서 냉온수기 설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경험을 가지신 이제 기계 주임 과장, 기계의 고수들이 냉온수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냉온수기도 마찬가지. 저거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냉온수기 부분은 다루는 것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 운전하면서 많이 그 미스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선은 이제 냉온수기 같은 거 돌리면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우리가 순간 정전돼 버렸을 때 냉온수기가 돌다가 탕 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냉온수기를 복구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그런 건 기술 없으면 다시 바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 관리소장으로서 이제 우리 기계 과장이나 기계 팀장, 기계 주임들한테 그 보고를 받거든요. 순간 정전돼서 꺼졌습니다. 소장님 바로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조치고 그렇게 해서 조치할 때도 있고, 우리가 조치 못하면은 냉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냉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부 전문업체하고 우리말로 결탁이 돼 있어. 결탁. 전문업체하고 다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온수기는 이제 검사 대상은 아니야. 냉온수기는 검사 대상은 아니에요. 보일러는 검사 대상이지만 법정 검사 대상 기기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저건 세관 작업을 해야 돼. 오버홀 작업. 즉 냉온수기 업체에서 와서 저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수 과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그때 그 업체에서 만약에 냉방에서 난방이면 냉방에서 난방 전환 작업도 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만약 설치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자 기간 동안에 그 업체에서 많은 지식을 이제 현장에 전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냉온수기 운전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설치한 업체가 현장 우리 관리자들한테 운전교육, 간단한 보수교육을 다 가르쳐줘요. 그런 것을 전수받아서 운영하는데 경험자들은 여기 가서 운전해보고 저기 가서 운전해보다 보니까 냉온수기 운전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많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냉온수기 앞에 판넬도 있고 한데 냉온수기는 그러면 어떻게 돌려요? 저 판넬에서 온오프 하냐고 안 합니다. 저기서 하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서 이미 다 자동으로 놔져 있는 상태에서 MCG반하고 ISS를 거쳐가지고 감시반에 보니까 어떤 직원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죠. 거기에서 컴퓨터로 운전을 시켜버려요. 온오프를 시켜버립니다. 그 냉온수기는 온오프 딱 시키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다 돌아가요. 냉온수기는 냉방하는 시간 동안은 뭐 무슨 충혈시키는 게 아니고 냉방하는 시간 동안 계속 하루 종일 돌아가야 돼. 그러면 만약 저기가 두 대가 있다 했을 때는 부하가 많이 걸릴 때는 냉방이 너무 필요할 때는 두 대가 다 돌아가다가 이 시간부터는 두 대가 필요 없다. 두 대가 필요 없다 할 때는 한 대만 돌려요. 한 대만 돌려서 냉방 공급을 하고, 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온수기가 냉난방을 다 해요. 저기에 이제 밸브 전환만 하면 저게 냉방도 됐다가 난방도 됐다가 그래요. 그런데 냉온수기가 좀 의아한 것은 저 옆에 이제 보면은 노란 가스관이 가잖아요.
가스관, 가스로 운전을 합니다. 전기도 당연히 들어가, 모터도 들어가도 송풍기도 들어가고 하니까 전기도 당연히 들어가고, 주 원료가 가스가 들어가요. 가스가. 불 떼서 냉방을 한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원리를 공부해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저게 냉온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는 것이 정화조, 예전에 이제 정화조 브루어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정화조라는 것이 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설 관리하게 되다 보면은 빌딩이든 어떠한 건물에 보면은 강당을 관리하게 됩니다. 강당에 대한 설비들도 관리를 하고 강당을 뭐 전기 조명을 꺼달라 뭐 달라 해서 시설 관리 업무 하다 보면 강당을 어떠한 직원이 강당을 맡아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강당 설비가 보이잖아요. 뭐 음향 장비도 보이고 뭐 등등등등 하는데 시설 관리에서 뭐 그러면 저걸 막 조작을 합니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렇게 전문적인 사람들이 조작 안 하고 간단히 우리가 강당 운영을 하면서 뭘 켜주고 뭐 할 때는 시설관리 직원 중에서 저 부분을 인수받아 가지고 이제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 시설관리에서 강당 설비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 직원들은 저희 같은 직원들은 만약에 입사하잖아요. 잘리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근무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갑이 있던가 누가 있던가 했을 때 만약 관공서다 했을 땐 공무원들이 계속 교체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결국은 누가 제일 잘나냐? 시설관리. 용역이든 어디든 참 만만한 게 홍어조시라고 시설관리 하는 사람이 제일 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하다 보면은 왜 나는 강당 설비 저런 걸 배워야 됩니까? 하지만 저런 것을 익힐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 김해박물관에서 뭐까지 했냐면 영사기. 그때 30mm, 36mm 영사기가 있었어요. 32mm인지 36mm 영사기. 그 영사기도 다 돌렸습니다, 우리가. 여기 영사기 보잖아요. 보이잖아요. 강당에. 야, 저 영사기를 우리가 돌렸다니까. 저 영사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저 필름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주변 주민들한테 서비스 한다네. 그러니까 시설관리 직원이 야간 근무하면서 영사기 돌리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용역인 때였거든. 저희가 맥서브에서 했는데. 소리도 못했어. 저런 거, 뭐, 영사기 업무 돌리는 것은 업무 범위에도 없어요. 그런데 저런 걸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뭐, 영사기 돌렸다고 뭐, 수당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러한 업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그 시설관리 그 창고, 자재를 이제,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넓네요. 그 당시에 좀 넓었어. 자재는 뭐 몇 개 안 보이죠. 벨트하고 뭐 보이긴 보이는데 몇 가지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국립김해박물관 근무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시설 관리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들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조금 미흡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러한 설명을 여러 현장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조금씩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